네, 앞서서 앨범알의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자, 미국장에 앨범알이 있다면 한국장에는 비교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글로벌 리튬 1위 기업 앨범알의 이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장에서의 투자 아이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난주에 저희가 매칭을 해주셨을 때 현대로템을 로키드 마틴이랑 네, 매칭을 해주셨습니다. 저 궁금해서 일주일 수익률을 보니까 3.5% 대 4.5% 이성웅 차장님 우인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뭐라도 좀 준비를 해서 네, 승자에 대한 예의를 좀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앨범알 관련돼서 어떤 종목 한번 보면 좋을까요? 역시 뭐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뜨거운 부분 바로 리튬이라고 네.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리튬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인데, 포스코 홀딩스요. 이 포스코 홀딩스 자체적으로도 이 리튬에 대한 뭐 생산, 그러니까 1분기 때 아마 실적 발표를 하는 그 시기 때 구체적으로 얘기는 네. 나올 것 같아요. 이 포스코 HY 클리메탈에 대한 1분기 생산을 지금 현재 좀 개시를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부분을 공식화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포스코 리튬이라는 뭐 대전제가 붙은 상황에서 세상에 처음 어떤 등장하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 철강 업종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지만 이 포스코 그룹 자체적으로도 이 전기차 같은 이 신사업 쪽으로의 드라이브를 지금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튬 쪽에서의 이 추출이나 또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리튬 사업을 이제 메커니즘을 계속 이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리튬 생산 능력이 연간 10만 톤에 지금 이를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리튬 생산으로만 봤을 때도 이 포스코홀딩스의 이 연간 10만 톤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으로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생산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쪽에서의 그런 실적이 뭐 아직은 지금 거의 뭐 잡히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잡히는 부분이 빨리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뭐 지금 이미 좀 주가가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재 업종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변화 그리고 경기 변화에 굉장히 좀 민감하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 전망이 지금 불투명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 쪽 사업 부분의 실적이라기보다도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평가가 지금 좋다라고 좀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뭐 1분기 때 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 아변 라인도 정상화되는 좀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출하량이나 여러 가지 뭐 재판 구성 같은 경우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낙폭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다. 물론 이제 지금 주가는 이런 그 리튬 같은 신사업 쪽에 먼저 반영을 하고 있지만, 결국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뭐 본업이 잘 돼야죠. 잘 돼야 어떤 이 신사업 쪽에서의 투자나 이런 부분도 활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어제 종가 괜찮아요. 좀 네. 괜찮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이 41만 원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리튬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시면서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어제 종가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1만 원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 국내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추진 보도에 S맥과 KC 코트랄 정규장에서 급등 후 시간외에서 강세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켈 광산인데요. 제이스코 홀딩스가 필리핀 니켈 광산 개발 자회사 지분 확보 소식에 장중 20% 뛰었고 시간외에서도 상승 이어갔습니다. 철강 공정의 로봇 기술 도입으로 주목받고 있는 포스코 ICT도 시간외 특징주에 올랐습니다. 휴젤의 공개 매수 검토 소식에 시간외에서 4% 뛰었습니다. 네, 차장님,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오늘 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 짚어주시죠. S맥 한번 좀 봐야 S맥, 되겠는데 네. 어제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히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금지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제 시장이 참 재미없었어요. 네. 재미없었는데 맞았죠.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S맥 같은 경우에도 이 자회사 쪽에서의 히토류 생산 그런 업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장중도 그렇고 시간에서도 좀 상승 여력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이제 S맥 근데 이 S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터치 스크린이나 이쪽에서의 처음에 어떤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서 실적도 잘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약간 실적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뭐 휴대폰 쪽도 그렇고 이 약간 하향 산업에서 지금 자동차 산업 쪽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기술력을 또 이제 뭐 LED 쪽에 어떤 실적을 좀 그 사업 부분을 좀 바꾸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실적이 지금 좋아지는 구조는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어제 이제 히토류 쪽에서의 이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히토류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목을 추리면은 기회가 되는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실적 장세에서도 모멘텀을 갖는 것보다도 이 어떤 테마나 뭐 이런 쪽에서의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1차적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정상화가 되는 부분을 좀 빨리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주시죠. 뭐 1차적으로 어제 종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근데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실적이 본업이 좀 가시화되지 않으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자제를 좀 시키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고 어제 종가로 어떤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 1,600원, 손절가 1,300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목표가를 설정했을 때 이 가격에 되더라면은 매도가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네네네. S맥은 목표가 1,600원 돌아왔을 때는 매도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600원입니다. 네,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세 종목입니다. 특징주입니다. 네, 어제는 쉬어가는 흐름 보인 진격의 오리온 연일 신고가 쓰면서 식품 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오리온 외국인이 20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대표 기업들 초강세 나타내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습니다. 11일째 순매수했습니다. 전동화 부품 수익이 대규모 투자로 들어가면서 적자 면치 못하는 현대모비스 외국인 9일 연속 사들였고요. SK텔레콤도 외국인 8일 연속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빨간불 켰던 엔터 섹터인데요. YG엔터도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KT 수장 공백에 실적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기관 21일째 순매수했고요. 한샘은 9일째 기관 수급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장에서도 버텨준 제약 바이오 섹터 한미사이언스가 기관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습니다. 작년 더네이처 홀딩스가 경영권 인수한 애슬레저웨어 기업이죠. 배럴도 기관에서 일주일째 담고 있습니다.
창상피복제 트러블 케어 패치 제조 판매사인 TNL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5일째 순매수했습니다. 네, 차장님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짚어주신다면요. YG엔터. YG엔터. 우선 엔터 업종 네. 안에서도 SM, 하이브 여러 가지 지분 이슈가 좀 있던 네. 상태였고, JYP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이 YG엔터는 좀 소외가 됐었어요. 왜냐면은 이 YG엔터가 많이 좋아하시는 블랙핑크에 대한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좀 컸었던 게, 시장에서 이 엔터 주주 안에서도 약간 좀 YG엔터를 좀 뒤로 좀 생각을 하고, 실제로 JYP 그리고 최근에 어떤 주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던 SM, 하이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뒀었는데, 하지만 이제 YG엔터가 말씀드렸던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이것만 좀 해소되면은 관심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블랙핑크 지금 현재 월드 투어나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2분기 내 선곡 공개가 함과 동시에 이 데뷔가 예상되는 베이몬스터, 그리고 많이 좋아하시죠. 지드래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연내에서의 데뷔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들의 종류가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 전에 블랙핑크 의존도에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유지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시아 투어를 돌고 있는 지금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오프라인 수익 쪽에서의 오프라인 공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우선 K-팝 작년에 생각보다는 K-팝 앨범 판매나 이런 수출 부분이 좀 그 전보다는 좀 조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원년이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음반 쪽에서의 시중이 돼 있는 어떤 엔터 업체들한테는 어떤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 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데뷔 전이지만은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6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이 4세대 아이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4세대 아이돌은 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겨냥한 아티스트 그룹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른 JYP, SM 같은 경우도 신인 걸그룹을 대부분 이제 4세대 아이돌로 네. 출범시키는데, 이만큼 이제 YG도 이제 4세대 아이돌에 대한 라인업을 이제 갖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YG 엔터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소속 아티스트 라인업 강화로 기대가 되는 YG엔터 가격 전략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 지금 목표가 어제 종가에서도 매수도 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매수가 57,800원, 또 목표가는 6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짚어주시죠. 이 TNL을 좀 말씀을 TNL 요. 드릴 텐데, 창상 피복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창상 피복제 수출의 거의 70%를 TNL이 거의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때 이 해외 쪽의 창상 피복제의 이 수주 잔고가 152억이었는데요. 이 정도 수치 같은 경우가 이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150% 이상의 어떤 수주 잔고라고 볼 수 있겠고, 수출만 본다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가 달러로 봤을 때 652만 달러, 한 85억 정도 되는데,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가 벌써 831만 달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는 구조로 좀 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TNL에 대한 어떤 그전에도 작년 재작년 주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제 약간의 주가가 좀 다시 반등했을 때는 신규 편입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북미 파트너사죠. 이 C&D가 지금 히어로를 인수를 하면서 이 TNL도 어떻게 보면 북미 시장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침투 확대가 더욱더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뭐 북미 쪽이 아니라 그 유럽 쪽은 하반기 때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수보다도 이 테나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서 매출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뭐 그러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TNL이 이 공장에 대한 증설을 좀 자동화 설비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가동 효율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그 좋은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TNL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매수 매도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우선 증권사 목표 주가를 좀 66,000원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제 종가 38,600원 충분히 매수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 목표가 53,000원, 손절가 4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해외 매출 서프라이즈 기대해 볼 수 있는 TNL 종목 가져와 주셨고요. 목표가는 53,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중심으로 전날의 시장 흐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리한 분석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성웅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